안녕하세요, 고멜입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이죠.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오늘은 대통령 선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금 변경 가능한가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선거일 24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13일, 14일이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선관위에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후보자가 사망, 사퇴하거나 또는 정당이 그 후보자를 제명한 경우에만 후보자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후보자를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망, 사퇴 또는 제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후보자 변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정당 내부적으로 경선을 하잖아요. 네. 그럼 경선이 끝나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 2 제2항에 따르면 경선에서 진 사람은 같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 사유들이 있긴 한데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사퇴, 사망 또는 정당을 탈당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경선에서 졌던 사람도 다시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미 경선에서 이긴 상황인데 굳이 이런 사유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선에 떨어진 사람 말고 저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그거는 정당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기는 합니다. 정당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정한 걸 당헌, 당규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때도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바꿀 수 없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당 내부 경선에도 출마를 안 한 사람이라면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정당 내부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놔두고 경선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 돈도 내나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을 할 때 3억 원을 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는 기탁금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보증금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 같은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망 또는 당선된 경우 그리고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위한 최저 득표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후보들 중에서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로 하면 2% 득표한 사람이 1명 있고 1% 득표한 사람이 98명 있다. 이러면 2%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당선을 위해 최저 득표를 요구하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만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투표 때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차 투표 때 1등, 2등 둘만 놓고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둘만 놓고 투표를 했으니까 분명히 한쪽은 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게 바로 과반수 득표가 되겠죠. 이렇게 과반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안 지키면 고소도 되나요? 네? 고소요? 그건 안 되죠. 공약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처벌 규정을 둘 수도 없죠. 형사처벌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공약을 일부만 이행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이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지게 되겠죠.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법적인 쟁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각자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배였습니다.